최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잘 풀리게 된다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초기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하락 이후 베이싱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형성된 이 하방 채널을 돌파하는지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전환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매수점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올라오고 있는 11일 이동평균 근처로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이 상방 채널의 지지선 근처로 조정이 나올 때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하방 채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구간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려하기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깨지고 10일 이평선까지 깨지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지지선을 지켜준다면 결국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이싱 구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져도 완전히 흐름이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계속 강조했던 서클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 장중엔 작은 플래그 패턴 돌파도 나온 모습입니다. 차트를 큰 흐름으로 보면 길게 형성된 하방 채널을 이 구간에서 확실히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비트코인의 흐름과 비교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계속해서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비트코인의 강한 하락만 없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접근하거나 명확한 패턴 돌파 시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클의 실적을 간단히 보면 매출 성장률은 꾸준하게 좋은 편이고 올해 EPS 예상치가 마이너스라고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실적 성장률을 가진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주식은 네비우스입니다. 이 종목은 금요일 장중에 이 저항선 돌파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제 메타와의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크게 갭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을 이날 소개시켜드렸던 이유는 여러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 중에서도 흐름이 차별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대표 주식인 아이렌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네비우스는 고점에서 하락 후 평평한 베이싱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 베이싱 구간에서 만들어진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렌을 보면 고점에서 아직 한참 하락한 상황이고 명확한 베이싱 구간도 형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런 아직 하방 채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비우스가 아이렌보다 상대적으로 흐름이 더 강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더 흐름이 강한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아이렌 주식도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드리면 큰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생성된 이 하방 채널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흐름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려면 이 하방 채널 저항선이 돌파가 되는 시점이 나와야 흐름이 좀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더 확실하게 보려면 직전 고점에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확실히 흐름 변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을 하나 언급해드리면 최근 큰 규모의 오퍼링이 있었는데 오퍼링 이후에도 다시 어느 정도 잘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 이런 짧은 베이스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200일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해줬고 갑자기 하락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만 잘 유지되고 관련 주식들이 흐름을 더 잘 이어가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비우스가 최근 소개해드린 이후로 잘 상승해준 것은 맞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패턴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이평선에 닿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 때문에 지수의 불안함이 있는 이 상황에서 확률이 높지 않은 매수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차라리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매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분들께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비우스의 실적도 간단하게 보면 매출 성장률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적자가 예정되어 있지만 매출 성장률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이런 구조는 고성장 초기 기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흑자 전환 전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잘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자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기업의 경우 주기적인 오퍼링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긴 관점으로 보면 오퍼링 이슈는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퍼링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크로 환경은 확실히 불안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락하지 않고 베이싱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보통 지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풀리게 되면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서클이나 네비우스의 예시처럼 비트코인 관련 주식 중에서도 강한 흐름을 먼저 보여주는 주식이 더 강하게 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강한 종목들은 눌린 구간이나 매수점이 명확히 보이는 돌파 구간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만 투자하시더라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비트코인 움직임은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